네, 안녕하세요. 차선생입니다.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팩트로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일단 본장보다 500원, 600원 정도 더 하락을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많은 분들 걱정이 크실 것 같아요. 아, 이거 지금 구간에서 팔아야 되나? 그러니까 이때 사신 분들은 더 사야 되나?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오랫동안 들고 왔던 분들은 수익 실현을 좀 해야 되나? 이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제가 오늘 시원하게 이런 걱정들 하지 않게 해법을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시작 전에 끝까지 시청한다는 마음으로 시청을 좀 해주시고요. 일단 우리가 지금 구간 팩트적인 부분만 보자고요. 자, 주도주가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건, 조선이건, 그죠? 로봇이건, 원전이건, 전력이건 다 빠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다 빠지는 시장에서는 사실상 이 회사의 펀더멘털적인 문제로 빠지는 게 아니라 증시 전반적으로 증시를 끌어올렸던 주도 섹터, 즉 AI 섹터 전체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투매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거를 생각해 봐야 되냐면, 지금 외국인들이 굉장히 강력한 매도세를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죠? 어디서?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강력한 매도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지금, 아니 근데 선생님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보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미쳤는데요. 지금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두산을 매도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 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라는 걱정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이 지금 외국인 매도세가 엄청나기 때문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매도했던 건 200만 주 정도 두 번, 그리고 여기 또 220만 정도 한 번, 그죠? 그러니까 총 1, 2, 3, 4, 5, 6, 7, 그죠? 7 거래일 중에 요거까지 합친다라고 하면, 요거 쌤쌤이라고 치면 몇 번이에요? 한 두 번 정도? 두세 번 정도밖에 없어요. 그죠? 대량으로 매도 때린 게. 그리고 전체 유통 주식이 4억 4천만 주인 걸 생각을 했을 때, 그죠? 4억 4천만 주인 걸 생각을 했을 때 사실상 이게 엄청난 대량 매도인가 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긴 합니다. 그러나 개인처럼 어쨌건 매수해 간 게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도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 저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냐면, 이 외국인들의 매도 성격 자체가 과연 두산이 이제 비싸서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도를 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전체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단기적으로 뺀 건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전자였으면 정말 큰 문제겠죠. 그러나 후자라고 했을 때는 뭐요? 이 금액들은 다시 들어올 돈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단기적인 자금 경색. 자,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단기적으로 국내 증시가 많이 하락한 이유는 우리나라 증시가 선진국 증시도 아니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후진국 증시도 아닙니다. 즉 신흥국 증시란 말이에요. 신흥국. 근데 신흥국 증시에서도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금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선진국의 자금 집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진국에 있는 증시에서 돈을 빼서 단기적으로 자금을 막기에는 뭐요? 굳이 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선진국에 기본적인 패시브 자금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신흥국은 뭐예요? 조금 더 유동적이죠. 근데 신흥국에서도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꽤 큰 편 쪽에 속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미국의 헤지 펀드들 입장에서는 자금을 어떻게 빼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ATM 역할을 많이 한다라고 하잖아요. 신흥국 증시도 아니고 선진국 증시도 아니고 그렇다고 후진국도 아니고 신흥국에서도 굉장히 큰 축에 속하기 때문에 자금을 손쉽게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서 단기적인 자금을 수혈해서 갔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단기적인 자금을 수혈해 간 이유는 유동성이 단기적으로 말랐기 때문이겠죠. 미국 시장에서. 근데 유동성에 대한 공급이 어떻게 되고 있다? 다시 10월부터 11월부터 우리 셧다운, 민주당이 합의한다라고 했죠. 셧다운 합의하면서, 아직 합의가 완벽하게 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합의를 하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미국 증시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추가적으로 FOMC에서 12월 긴축을 끝내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즉 유동성이 또 풀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단기적인 자금 경색이 끝나면 나갔던 돈들은 어떻게 되든 다시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단기적인 버블이다, 국가 경제 위기다,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조심은 해야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2008년에 국제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다 기억을 하시겠죠? 금융위기. 자, 이 당시에 이 모기지 채권, 그죠? 이 모기지 부실 채권이 문제가 됐는데 사실 이게 아무런 이슈가 없다가 터진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잠깐만 차트를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단기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문제여서 빠진 건지 전체적인 시장의 자금이 빠져나가서 하락을 한 거지. 그럼 저는 무조건 후자거든요. 그럼 이건 단기적인 자금 어떻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그때 대응해도 늦지 않다. 지금 하락할 땐 대응하는 게 아니다. 반등을 할 때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고 저는 반등하고 나서도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한 설명 드릴 건데 자 일단 우리가 해외 차트를 잠깐 보자고요. 해외 지수 차트 보면은 과거 나스닥 가봅시다. 자 2008년도를 보게 되면 와 멀었네. 여기죠 여기. 와 멀다 멀어 그죠? 여기죠. 자 이 당시를 보게 되면 자 모기지 관련된 부분들이 터지면서 증시가 자 2008년 8월부터 자 2009년 3월까지 즉 6개월 동안 엄청난 하락을 맞았습니다. 보시게 되면 나스닥 지수 자체가 반토막이 났죠. 지수 반토막이 나니까 모든 종목이 마이너스 7, 80% 나왔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모기지 관련된 부분 때문에 하락했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볼게요. 자 이때 이것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 이 전부터 이 상승장에 이러한 징후가 없었는지 한번 우리가 체크 한번 해보자고요. 자 2007년부터 2007년 11월이죠. 이 당시에 증시가 올라가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때 잠깐 봅시다.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버블 논란이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죠? 버블 논 확산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정확하게 좀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미국의 어떠한 그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의 이익이 현재 훼손되었냐라는 관점에 대해서 훼손이 아직 되지 않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거 잘 보세요. 날짜를 보시면은 2017년도 5월입니다. 이 당시 전부터 모기지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쵸? 자, 보게 되면은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신뢰 타격이라는 내용들이 4월에 나왔고요. 그죠? 부실이라는 내용이 언제 2007년 4월에부터 나왔습니다. 이 전부터 이미 2007년 초부터 이 모기지 부실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요. 그 다음 중간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IMF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잘 봐봐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자 IMF 총재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 확산을 우려한다라는 내용들이 2007년 5월 15일에 나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러한 공포감이 있는 시장에서도 증시는 어떻게 돼요? 이때부터 나왔던 구간에서 증시는 어떻게 돼? 계속해서 올랐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죠? 계속 올랐다. 지금 보게 되면은 2007년 5월 달에 IMF 총재가 뭐라 그랬어요? 이 모기지 관련된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7개월을 더 갔다라는 겁니다. 증시는. 그죠? 그리고 나서 점차 빠지면서 마지막에 이 사건 터지면서 급락이 나왔죠. 자,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이제부터 뭐예요? 이제부터 버블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둘씩 나오는 사건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일단 오픈 AI의 샘 올트먼의 이런 발언들, 아 돈이 없나? 아니 왜 정부가 보증을 해줘야 되지? 이런 의문점이 하나씩 나오는데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증시의 상승 탄력이 약해질 수는 있다. 그러나 한 방에 무너지진 않는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이거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걸 생각하고 있잖아. 이런 하락들. 근데 이런 하락들이 바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락 이후에 뭐예요?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이때 뭐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아무리 좋은 이슈가 나와도 왜? 지금 버블에 대한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아직 증시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정확하게 기업의 실적이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뭐요? 유동성이 풀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버블이라고 할지언정 시장은 유동성이 끌어올린다. 그럼 유동성이 이러한 버블에 대한 시장을 잡아주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나중에 한 방에 팡 터지겠죠. 근데 그 부분들이 지금 당장이겠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죠. 이미 위기 2007년 초부터 이 모기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위기론이 확산되었으나 증시는 계속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계속 올라갔다. 그리고 나서 하나의 사건이 5개의 사건이 되고 하면 사건들이 많아지면서 빵 터진 거죠. 지금도 버블에 대한 부분들 뭐 오라클의 매출 아니면은 샘 올트먼 오픈 AI가 돌려막기 한다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둘씩 쌓이고는 있으나 그게 터질 만한 트리거는 현재 구간에서 발생되고 있지 않다. 근데 그 트리거를 조심해야겠지만 이익이 훼손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돼요? 더 간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모기지도 뭐예요?
이익이 훼손되면서 문제가 생겼던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훼손되는 순간부터 조심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러한 사건들이 하나둘씩 쌓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기서 버블에 대한 움직임이 분명히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위기가 이렇게 오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온다? 위기가 오더라도 천천히 천천히.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나스닥의 상승 탄력을 잠깐 봤을 때 중요한 내용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주식을 오래 한 사람들은 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주식을 오래 했잖아요. 그럼 보면은 한 번에 밀리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밀리더라도. 그럼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이러한 각도들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이평선을 조금씩 이평선 올라오잖아요. 이평 조금 잡아먹으면서 상승 탄력이 약해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 나올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승 탄력이 약해진 이후에 다시 한번 재상승은 이때가 뭐다? 광기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이때가 조심해야 돼요. 이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기서 이거 하락했다고 버블 논란 생기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증시의 상승 각도가 꺾이고 횡보하는 길이가 길어질수록 횡보를 길게 하면서 상승에 대한 추세가 점차 낮아지고 이 추세를 돌려내는 그림들이 나올 때가 진짜 위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위기다. 왜? 이때는 진짜 이제 좋아질 거다라는 뭐예요? 확신으로 가거든요. 확신의 영역. 그러니까 의심을 하다가 좋아질 거라는 확신의 영역으로 증시가 올라가면 이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쏟아붓는단 말이에요. 이때 쏟아부어요. 이때. 자, 우리가 설거지가 왜 있냐? 증시에서 주식에서도 마찬가지. 왼쪽 어깨, 머리 그리고 오른쪽 어깨라는 게 있죠. 이게 뭐예요? 설거지 파동이죠. 첫 번째 세력들이 물량을 털고 이 정고를 뚫으면서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를 어떻게 싹 다 들어붙어서 여기서 가장 많은 물량을 털고 마지막으로 반등해주는 척하면서 물량 다 털고 끝내는 이 패턴 자체가 나스닥의 모기지에서 나왔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보시면은 뭐요? 헤드앤숄더 패턴.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고 증시 무너졌다. 주봉으로 보더라도 과거 패턴을 보면요, 2008년을 가보면, 그러니까 물론 이거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껴맞추기다 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는 껴맞추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뭐요? 이 모기지에 대한 위기론이 확산되는 국면에서 여기였겠죠. 그죠? 여기 첫 번째 2007년도 초 확산되는 국면에서 하락을 했지만 또 갔고요. 또 갔고 여기서 또 확산됐지만 또 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요? 야, 모기지 위험하대. 진짜 위험한가? 야, 근데 진짜 위험하대. 진짜 위험한가? 근데 어떻게 정고점 뚫어? 야, 이거 뭐야? 하나도 안 위험하네. 뭐야? 쏟아붓죠.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증시가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게 물론 조심은 우리 당연히 해야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광기의 영역에서 조심해야 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버블을 조심하는 추이에요. 사람들이 버블 조심하자. 그러면 잘 생각해보자. 정말이 전 세계에서 이 증시를 강하게 움직이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했을 땐 증시를 조심하자라는 분위기를 만들어놓고 물량을 때릴까요? 야, 이거 진짜 이제 시작이야. 야, 이제 가야지. 이제 버블 아니잖아. 가야지. 이러고 때릴까요? 버블 아니야. 이거 진짜야 하고 때리겠죠. 올라갈 때. 그럼 지금 구간에서 때릴 거면 또 어떻게 화끈하게 때리겠지? 애매하게 안 때리겠죠. 그죠? 왜 화끈하게 때려야지? 도망갈 사람 도망가고 남을 사람 남고 물탈 사람 물타니까. 그러니까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는 맞는데 그렇게 섣부르게 여러분들이 판단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한 번에 빠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때 비중을 축소하고 좀 멀리서 지켜보는 거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많이 하락한 만큼 기술적인 리바운딩이 강하게 나올 겁니다. 그럼 이 리바운딩의 비중을 축소하고 멀리서 지켜보자 이거예요. 두산 어떻게? 비중 조절하고 들고 가면서. 야, 그럼 진작에 비중 조절하라고 했어야지 두산. 이런 상황이 올 거 알았으면.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3분의 1 매도하자고. 어디서? 93,000원, 95,000원 구간에서. 그리고 나머지 물량 지켜보고 과한 하락이 나왔을 때 3분의 1 매도했던 거 좀 추가 매수해서 기술적 리바운딩 나올 때 또 수익 챙기고 비중 조절 해놓자.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왜 도대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라고 하냐면 이 두산이 뭐 싸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너무나 좋아질 거라서 그런 것보다는 증시라는 것 자체가 한 방에 무너지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한 방에 빵빵빵빵 5%, 4%, 3% 빵빵 코로나 때처럼 그러한 장은 잘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주식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렇게 큰 하락은 쉽게 오지 않는다. 그럼 지금 이러한 하락들은 기술적 리바운딩이 분명히 존재할 거고 기술적 리바운딩에 대응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요거 이해가 되셨다라고 하면 전 두산 결과적으로 AI 인프라 확대에 따른 AI 수혜의 직격탄을 맞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 이 말이 좀 이상한데. 두산 AI 인프라 투자에 가장 수혜를 받을 만한 회사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끌고 가시되 비중에 대한 부분만 신경을 잘 써라. 그럼 지금 구간 저는 과도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추가 매수 타이밍 잡을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에 대한 타이밍 잡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많이 밀린다라고 하면 과한에 기술적 리바운딩 나오면 대응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르면 많이 오르네 비중 좀 덜어놔야겠다 이렇게 유연하게 사고를 하시면서 끌고 가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이 이해가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결과적으로 증시 저는 여러분께 항상 어떻게 말씀드리죠? 주식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의 필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필요 없어요. 왜? 경험이 최고예요. 경험.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고 주식시장의 흐름을 읽고 주식시장의 거품이 어떻게 형성되면서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풀리면 어떻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 이 다음에 뭐가 올라갈지 생각을 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거지 이 종목이 올라갈 거다 찍어 맞히고 이 강의 특별한 매매의 기술 그딴 거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영역이 아니에요. 전업투자들의 영역이지. 여러분들은 좋은 종목을 찾아서 그 종목을 끌고 가서 매도해야 된다. 근데 그게 가치 주건 성장 주건 간에 힘들고 어렵겠죠. 그러니까 주식이지. 그렇게 쉽게 남들이 떠먹여주는 것만 먹고 여러분들이 성장하려고 하면 어떻게 성장합니까? 말이 돼요?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요. 공부하고 책을 안 읽으면 서울대 어떻게 갑니까? 다 서울대에 가는 것도 책을 보고 지식이 들어와야 가는 거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식에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요?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그 어디서도 그 유튜브에서도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왜? 이건 내가 경험한 얘기를 그대로 다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기술적인 부분 뭐 CDS 프리미엄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도 바닥이에요. 우리나라 신용이 그냥 완전 우리나라가 그냥 경제가 망할 것 같다고 베팅한 게 없다고요. 그냥 아예 우리나라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이제 뭐야 환율은 올라가잖아. 그럼 단기적으로 이건 뭐예요? 환율 문제? 우리나라 돈을 많이 풀긴 했지. 근데 돈을 많이 풀긴 했지만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건 없단 말이에요. CDS 프리미엄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CDS 프리미엄이 뭐냐? 제가 어학사전에서 보여드릴게요. CDS 프리미엄은 채무 불이행 위험에 대비해 채권자가 제3금융사에 지불하는 보험료 성격의 수수료, 높을수록 부도 위험이 크다라는 거다. CDS는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면 제3금융사가 대신 갚는 보증이며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가 CDS 프리미엄이다. 자, CDS 프리미엄은 부도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다. CDS 프리미엄은 부도 위험을 잘 나타내는 지표로 통용된다. 자,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원달러 환율과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CDS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국가 부도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11월 6일자 기준으로 보더라도요. 그죠? 11월 6일자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국의 CDS 5년 관련된 프리미엄 어때요? 아직도 낮아요. 그죠? 그러니까 달러가 올라가기는 하는데 현재 구간에서 국가 부도 위기에 대한 부분들은 어때요? 낮다라는 거예요. 높지가 않다. 이게 정말 강하게 올라갔을 때 뭐요? 위험할 수 있겠죠. 그쵸? 위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오히려 보면은 10월에 환율이 1,400원 초반일 때보다 뭐요? 더 내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구간이. 그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현재 구간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좌우로 나눠서 뭐 이재명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어서 나라가 망한다. 또 윤석열이 뭐 계엄해서 망하는 거다.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시장에 들어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뭐 나라가 뭐 망한다니 어쩌니 주식 왜 합니까? 나라 망할 건데 빨리 팔고 다 달러 바꿔서 나가야지.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로만 보시고요. 여러분 증시에서 돈 벌려고 왔잖아요. 그죠? 돈 벌려고 왔잖아. 원화 휴지 조각 될 거면 국내 증시 왜 투자합니까? 응?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으로 정치적인 거를 떠나서 결과적으로 증시의 방향성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이 고평가인지 아닌지 저평가인지 아닌지 올라갈 건지 아닌지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구간 단기적인 눌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기서 단기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뭐 망한다니 뭐하니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번에 안 망한다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증시가 무너져도 한 번에 안 무너져요. 어떻게? 서서히 무너진다. 서서히 무너져도 어떻게 돼? 상승에 대한 힘이 약해지면서 상승에 대한 힘이 어떻게? 약해지면서 어떻게 돼요? 약해지면서 여기서부터 어떻게? 여기서부터 무너지는 신호가 나오고 나서 무너진다고요. 이러한 그림들.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면 조심을 해야지. 지금 상승장에서 무슨 버블이 터지네 뭐하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터져도요. 어떻게 터져? 이렇게 지금 밀싹 밀고 빠지고 있죠. 터져도요. 이게 남아있다라는 거. 이 파동이. 그럼 이번에 올라갔을 때 대응을 하세요. 올라갔을 때 항상 대응 좀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으라고 할 때 뭔 현금 비중이야 상승장을 레버리지 풀베팅해서 물리지 말고 오히려 상승장이 조금 보수적이게 투자하면 좋잖아요. 그죠? 나쁜 말 하는 게 아니니까 이 부분들 체크 한번 해보셔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두산이 걱정된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반드시 구독, 좋아요, 댓글 남기셔서 좀 여러분들이 얼마나 좀 두산 관심 있는지 남겨주시고요. 추가적으로 내가 두산 신규 진입 타이밍 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8만원 중반부터도 말씀드렸지만 가능하다. 신규 진입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반등했을 때 기술적 반등의 비중을 줄여나가면서 대응을 해야겠죠. 추가 매수 타이밍도 지금 구간에서는 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두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010-845-9501 여기로 두산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매수 타이밍 또는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잡아 드릴 거니까 이 부분들 위쪽에 번호 010-845-9501 여기로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움 드릴 수 있을 만큼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반등할 때 또 우리가 여기 언제입니까? 9.3에서 9.5 날짜를 보면 되죠. 뭐 그죠? 여기 날짜 언제요? 10월 29일이죠. 두산에너 10월 29일 제가 여러분들 꼭 붙들고 무조건 존버 타서 큰 부자 되자고요? 아니죠. 분할 익절에 대한 부분들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10월 29일에도 이렇게 무조건 뭐하자 3분의 1이나 4분의 1이던 매도를 해라. 근데 3분의 1 정도는 매도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면은 매도 타이밍은 9.4에서 9.5 분할 익절 오차 범위 2% 안에서 해라 라고 분명히 오전 9시에 말씀을 드렸고요. 주가 어떻게 됐어요? 최고가 97,000원 찍었죠. 그럼 분명히 다 매도가 됐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높게 걸어놨어도. 그죠? 3분의 1 대응했고 내려가면 추가 매수 타이밍 잡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러한 부분들 필요하신 부분들 다 타이밍 잡아 드릴 거니까 위쪽에 몇 번이죠? 010-845-9501 여기로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타이밍 정확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남기셔서 잡아가시고요. 저는 AI 거품이건 버블이건 간에 로봇주는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유동성 풀리니까 12월 긴축 시작되고 금리 인하 시작되고 유동성 풀리면 성장주 간다. 성장주 갈게 로봇이랑 바이오밖에 없어요. 2차전지 성장 가는데요. 23년도에 강하게 올랐던 종목은 최소한 3, 4년은 조정을 받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의 2차전지는 단기적인 조정 국면에서 박스권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내년 내후년이 돼야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로봇주를 반드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뭘 사야 되는데요 라고 하면 레인보우랑 두산 로보틱스 말씀드릴 거예요. 요거 두 개 말씀드릴 거고 추가적으로 또 어떤 거 말씀드릴 거냐면 여러분들한테 요거 추가적으로 레인보우 두산 로보틱스 다음에 엔비디아 관련주
지겹죠? 그죠? 제가 이거 계속해서 요거 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제가 볼 때 일주일이면 이제 안 드리지 않을까 싶은데 엔비디아 관련된 로봇주입니다. 엔비디아 관련 로봇주.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우리가 지금 로봇주 중에서도 감속기나 휴머노이드 AI, 그다음 스마트 팩토리 이런 쪽이 올라가는데 로봇의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 뭐죠? 뇌를 담당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국내에 엔비디아 관련된 로봇주가 있다. 그래서 요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황제주라고 남겨주신 분들 보내드릴 거고, 이거는 선착순으로만 보내드리기 때문에 꼭 받아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감히 말씀드릴게 많이는 못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신 분들 황제라고 남기셔서 받아가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관련된 황제주, 엔비디아 관련된 로봇주는 또 뭐냐면은, 이 황제주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자, 잘 봐봐요. 요거 집중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요. 자, 우리가 지금 주가 이 회사의 차트의 주가가 어떻죠? 이 회사의 차트가 우하향이에요. 우하향. 그죠?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종목은 뭐요? 사면 안 되죠. 그죠? 사면 안 되는데, 자, 이게 지금 엔비디아 관련된 로봇주란 말이죠. 근데 움직임 한번 보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지금 구간 박스권이죠. 박스권. 자, 박스권인데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냐? 여기 빨간색과 초록색깔 선이 224, 301 장기 이평선입니다. 자, 이 구간을 계속적으로 뭐요? 계속적으로 이탈한 이후에 저항을 맞고 있죠. 저항. 그죠? 마찬가지 지금도 뭐요? 저항을 맞고 있어요. 그럼 이게 좋은 흐름이냐? 아니죠. 근데 잘 봐봐요. 여기서 저항을 맞고 쭉 밀렸는데 지금 봐봐요. 저항을 맞고 밀렸다가 요 빨간 색깔 초록색은 어떻게 해요? 위로 넘어가죠. 그죠? 위로 넘어가요. 넘어간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어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큰 추세에서 하락을 하던 이 흐름들을 뭐하고 있다? 돌려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려내는 하락 매집 후의 상승 추세의 전환점에서 잡게 되면 주가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우상향해서 가는 경험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3배 정도는 기본적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데 항상 우리 뭐요? 100%는 없죠. 100%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꼭 필요하신 분들 제가 보내드릴 거니까 꼭 체크 한번 해보시고, 지금 보게 되면은 과거에 셀바스 A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도 보면은 하락 매집을 진행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추세를 돌리고 주가 이렇게 올라갔죠. 보여요?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걸 터지면서 7배나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지금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보면은. 그쵸? 똑같다. 올라만 가면 뭐예요? 급등. 근데 재료가 있다 없다? 있다. 자, 올라가기만 하면 정말 강한 상승 나올 수 있는데 이 회사 재료가 있다 없다? 재료가 있다. 엔비디아 관련돼서.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자, 패턴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위쪽으로 올려서 주가를 비싸게 산 이후에 뭐요? 개미들을 털면서 물량을 매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죠? 올리면서 한번 매집, 내리면서 한번 매집, 1차, 2차 매집을 진행한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가를 올리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매집을 한 이후에 주가를 눌러서 매집하고 어떻게? 이렇게 올리는 거다. 패턴은 조금씩 다르죠. 올렸다가 빼고 어떻게 이 박스를 크게 치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이런 패턴이 나올 걸 예상해서 뭐 해야 된다? 이 사이에서 매집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바로 간다고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움직임을 예상한다라고 하면 박스권 이후에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추세를 돌려내는 흐름이 나왔냐 안 나왔냐입니다. 거래량을 실어서 앞에 구간 매물을 잡아먹어주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뭐한다?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들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셔서 이 종목 체크 한번 꼭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은 시총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많이는 못 드리고 하루에 일정 인원만 드릴 건데, 요거 우리가 로봇주 최근에 엄청나게 강세 흐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한테 이 레인보우 로보티스도 최근에 수익률이 60% 이상 찍히고 있는데 요 부분들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안 가는데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
무조건 버텨야 된다. 왜? 대장주가 안 갈 수가 없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엔비디아 관련된 로봇주인데 갈 수밖에 없겠죠. 다만 뭐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매집을 하시기 바라고요. 010-845-9501 구독자님들께 전달 드릴 거니까 꼭 이쪽으로 황제라고 남기시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